네, 연휴 전에 내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도움 받아봐야겠죠.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장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너무 빠르네요. 지금 시간도 빠르고 시장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연휴를 앞두고 있는 금요일장입니다. 업종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회피와 집중으로 나눠봤고요. 오늘 집중 섹터에 반도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거 뺄게요. 삼성 뺄까요? 하이닉스 빼고요. 네. 그냥 미국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 얘기. 네, 최근에 네. 논란이 많죠. 맞아요. SaaS 업, 사스 업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SaaS 업체들의 수익성 논란인데 사실 생각을 해볼까요? 저희가 작년에 재작년이죠. 엔비디아 올라올 때 어떤 생각했습니까? 너무 비싸다. 네. 그리고 비싼데 AI가 혁신을 이루게 되면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갈 것이다. 그런데 갔죠. 그리고 간 다음에 팔런티어가 갔죠. 그리고 중간에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오라클이라든지 그런 중간 플랫폼 업체, 그런 업체들의 수익성 논란 작년에도 나왔었죠. 일단 이런 논란은 계속됩니다. 계속되고 엔트로픽 AI가 그만큼 세상을 바꿔놓을 만한 다른 AI를 쓰지 않을 정도로 될 수준까지 발전이 돼서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빠지다가 어제 미국에 보시면은 상업용 부동산까지 빠지는. 맞아요. 즉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즉 AI가 다 대체할 거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굳이 출근 안 해도 된다라는 이런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면서 빠졌다까지가 어제 우리 새벽까지의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너무 빠르죠. 거품론이 나왔다가 이제는 또 AI가 위협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그렇죠. 투매가 나와요. 어느 장단에 근데 우리가 그 발을 업체들이 맞춰야 돼요? 사실 보시면은 네. 시장의 컬러와 마찬가지인데 비싸요. 플랫폼 업체들이고 소프트웨어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시장의 결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빠지죠. 현대차 안 빠지고요. 우리나라 업체들은 전통적으로 쌉니다. 미국은요. 비싼 업종이 유동성 때문에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수익성이 계속 실적이 올라오다가 지금 실적이 더 올라오는 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성이 높은 업종이 실적이 꺾인다. 이거 뭡니까? 이익률 하락이고 성장률 저조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쪽이 결이 바뀐다. 막상 보시면 캐터필러 신고가 보실 거고요. 네. 전통 중후장대 주식들, 즉 AI 인프라를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는 우리 얼마 전에 보시면 건설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원래 저평가였는데 쌓았는데 모멘텀이 붙어가지고 한 번씩 올라가는 이런 시장의 컬러다. 그러면 그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비싼가? 일단 원래부터 비쌌었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 반도체를 팔아야 되는가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진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식들은 원래 지금 삼성전자 올라도 PR 8배, 하이닉스도 비슷한 수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프라 투자를 하는 쪽 그럼 편하게 산업재 쪽으로 돈이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당연히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들의 AI를 좀 더 발달을 하고 구동을 시키려면 추론과 연산을 해야 되는데 역시 반도체는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게 지금까지의 논리입니다. 즉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보고요.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제가 저번에 11월 달에 기억해 보시면 본질 보자 말씀드린 기억하시죠? 네네. 그때도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본질은 같습니다. AI가 성장하는 과정에 느껴질 수 있는 다소 비싼 업종의 성장률 하락 때문에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 시장을 열어보니까 플랫폼 업체들이 별로 없죠. 빅테크가 별로 없죠. 상대적으로 이런 시즌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하다.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AI 혁신으로 인해서 일자리, 산업이 다 뺏길 수도 있다. AI가 위협하고 있는 업종들을 중심으로 투매가 나왔습니다. 부장님 말씀은 그만큼 미증시 안에서 밸류가 좀 높았던 종목들 중심으로 하락이 나오고 오늘 보신 것처럼 오히려 삼성전자는 18만 전자 최고가 형성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실 것 같고요. 회피 섹터로는 주식에 대한 편견 그리고 소형주 매매라고 가지고 오셨습니다. 주식에 대한 편견이 사실 너무 여러 가지인데 어떤 말씀이십니까? 이 얘기는 저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네. 그저께 LG전자 올라가는 걸 보고 그렇죠. 오늘 SK텔레콤 올라가는 걸 보고 그 전에 원래 이 주식은 원래 좀 대형주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갈 거야. 그리고 만년 저평가야. 이런 원래 인식이 좀 저평가야. 있었잖아요. 가다가 말 거야. 네. 지금은 유동성이 매우 풍부한 시기인데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뭐 좋은 주식들 주도줘야 되는 거 좋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그 나머지에 대한 니치 마켓을 찾을 때 우리가
다소 작은 것들에서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지금 시장에는 그렇게 썩 맞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장에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변동성이 큰 주식을 찾기 마련이긴 한데 이 변동성이 큰 주식 안에서 이게 지금 대형주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편견을 가지지 말고 이 주식이 A라는 논리로 혹은 증거사 레포트가 써져 나오면은 그래도 우리가 쳐다보지 않다가도 나중에 17% 오를 때, 25% 오를 때 쫓아가는 우를 범하면 안 되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소형주는 이겁니다. 이번 주 뉴스 봤을 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뉴스는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레버리지 허용입니다.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정부에서 많은 종목들을 하지 않고 시총 상위 대형주들만 일단 레버리지 허용하겠다는 뉴스는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중소형주 물린 거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생각할 것 같으세요? 조금 더 삼성전자 레버리지를 해야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지금 우리는 중소형주, 저도 중소형주 진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네네. 이거 좋아하는데 특히 소형주요. 중형주까지 시가총액 한 1조, 2조 이 사이까지는 괜찮은데 시총 1,000억짜리, 3,000억짜리 우리 예전에 뭐 하다가 물린 거 있지 않습니까? 많죠. 예. 네. 너무 격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수급 자체가 이런 아까 레버리지 허용이라든지 대형주 이익단이 더 좋아지면서 더 가기가 힘들어진다는 거 그쪽 수급이. 오히려 지금 설을 앞두고서 나름 말씀을 드리는 중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설 때 공부도 많이 하실 건데 또 작은 거 막 공부하실 거거든요. 저도 압니다. 저도 옛날에 대회 때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시장을 쫓아가자. 네. 쫓아가고 오히려 하이닉스 많이 빠질 때 하이닉스 레버리지를 사줄까? 어. 라든지 이런 식의 수급들이 더 들어올 것 같은 게 일단 트레이딩을 하는 제 입장에서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논리가 일단 형성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논리보다는 앞으로도 이런 시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니까는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설 앞두고 기억해 두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사실 많기는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시장 추세 자체가 중소형단보다는 대형주 위주의 매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대형주를 보자라는 전략 말씀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부장님의 포트를 봐야겠죠. 항상 촘촘하게 좀 세분화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았고요. 특징적인 거는 조선을 빼셨고 네. 우주항공, 가로치고 방산을 네. 넣으셨습니다. 네, 이게 좀 조선 들고 싶으면 답답하시긴 하죠. 답답하죠. 네, 네. 다음 실적 시즌에는 또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실적 시즌이 다소 남았다는 점. 다음 실적 시즌 말씀하시는 1분기죠. 거잖아요. 네. 4분기가 지난 상황이고 1분기에 지금 조선주들 뉴스 보시면 수주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안 움직이고 있다. 안 좋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가려고 작년에 지금 너무 많이 갔나 봐요. 그것보다는 네. 다음 실적 시즌에 가려고 조금 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매기, 시장의 돈의 흐름 자체가 지금 전자닉스 쪽으로 쏠리고 혹은 갈 때는 코스닥으로 갑자기 확 쏠리고요. 이런 식으로 그 수급 쏠림이 너무 극명합니다. 조선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뉴스 나와야죠. 마스가 다시 나와야죠. 근데 이런 부분을 일단 나올 수 있긴 하지만은 포트폴리오 점검 측면에서 일단 살짝 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선주도 최근에 밀리긴 했지만 최근에 많이 밀린 게 방산, 우주항공 쪽에 많이 밀렸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주항공 쪽이 아니고요. 사실 방산주 쪽입니다. 전통적으로 방산주 쪽이요. 원래 4분기 때 좋거든요. 좋은데 그리고 최근에는 이란부터 시작해서 뉴스도 되게 많았는데 빠졌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4분기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4분기 실적을 지금 거의 다 발표를 한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4분기 안 좋은 걸 반영한 상태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조금씩 들어가 봐도 되겠다라는 논리상으로 일단 방산 우주항공 센터를 넣었기 때문에 이런 전략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부장님의 탑픽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 반도체 안에서 지금 삼성전자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삼성전자가 역사상 최고가 18만 원을 그렸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들어가라는 말씀이십니까? 디램은 다 알고요, 네. 앵커님. 근데 올해 좋아질 게 뭘까 생각해 보면 파운드리. 음, 작년까지 파운드리는 계속 적자였죠. 네. 적자인 상황인데 뭐 우리가 11월 달 뉴스 보시면 테슬라랑 계약한 거 보실 거고 애플이랑 계약한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자체가 2026년도에는 수주로서 혹은 적자폭을 만회하면서 비메모리 쪽에 영업 흑자가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 일단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존에 계속 들으셨을 겁니다. 들으셨는데
외국계에서 200조 이상을 영업이익을 불렀다. 제가 지금 최근에 본 보고서에서도 170조 국내 증권사요. 뭐 180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편하게 환산을 해보면은 10배 주겠습니다. 1,800조가 되겠죠. 지금 갓 1,000조 넘은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10배만 주더라도 어느 정도 갈지는 제가 얘기 안 해도 말씀을 아실 겁니다. 네. 그런데 왜 굳이 지금 말씀을 드리느냐 표현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설 연휴를 앞두고 미국에서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리고 미국에서 항상 우리가 쉴 때마다 작년 딥시크 터졌고요. 저희 9월에는 뭐 저 윈트즈 커밍 왔었고요. 재작년에는 이런 식으로 명절을 좀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또 불편하게 한 다음에 다 와서 또 빠졌을 때 뭘 해야 되느냐 했을 때는 오히려 실적 좋은 거 이런 것들 하는 게 가장 먼저 올라왔었다라는 겁니다. 다소 어제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수급이 과하게 들어온 거 맞습니다. 세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가 너무 부담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 지금 오늘 매수 아닙니다. 떨어질 때마다 천천히 분할 매수 하되 반도체가 좋다라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에는 대형주 단에는 삼성전자부터 그 다음 조금씩 모아가자는 논리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설 연휴로 3거래일 쉬어갑니다. 지금 같은 장세에서 3거래일이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삼성전자 18만 원 그렸는데 오늘 삼성전자에 들어가자라는 말씀이 아니고 조정이 나왔을 때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내 포트 안에 넣는다면 무조건 1등은 삼성전자다. 반도체 중심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방산주 아까 언급해 주셨잖아요. 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다. 역시나 소형주가 아니라 대형주를 보자라는 관점 속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탑픽으로 들고 오셨습니다. 130만 원을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좀 내려오긴 했죠. 많이 내려왔죠. 네. 많이 내려온 상황이죠.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데 많이 오르기도 했고 많이 내려오기도 했고. 그런데 네. 그냥 어닝이 계속될 수 있느냐, 수주가 계속될 수 있느냐 측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분기는 방산주가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4분기가 재미없는 게 아니고 최근 한 1, 2주가 재미없었죠. 실적 발표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4분기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약 30% 정도 덜 나왔습니다. 덜 나온 내용을 살펴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K9 쪽 폴란드향 수주가 생각보다 2025년도 4분기에 인식되는 게 적었고 국내향 수주가 더 많이 인식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익률이 다소 높지 않은 쪽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컨센보다 덜 나왔다고 보는 게 일단은 레포트상의 내용이고요. 그렇다고 4분기에 끝날 것이냐고 했을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25년도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37조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경우죠. 작년에도 5조 이상 들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은 일단 괜찮은 부분이다. 2026년도 1분기 보시면은 1월 달에 체결된 노르웨이 천무 계약 약 1조 3천억 정도가 있는데 여기 아마 1분기 수주 잔고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수주 잔고에 대한 결정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2026년 3분기에 보시면은 이게 또 우주 발사 누리호 5차 발사가 있죠. 우주항공 모멘텀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부터 관심을 가지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가격이 그래도 좀 매력적이다라는 말씀 속에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다음 주 시장 전략을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설 지나고 돌아오면 우리가 목금 이거래일 있잖아요. 오늘 뭐 적극적인 대응하지 말고 일단 시장을 관망하면서 보내는 건 어때요? 오늘 네. 많이 빠지면 대응을 할 것 같고요. 많이 빠지지 않고 지금 정도 수준이라면 개인적으로는 일단 편하게 안고 넘어가자. 단 전제는 현금이 있다는 면입니다. 없으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렇다고 지금 코스닥 빠지는데 만들자? 말도 안 되는 거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즉 지금 시장 성격이 이렇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나서 현재 기준으로 많이 빠지면 들어가자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면 일부 현금 하신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우리가 설 이후에 미국 시장을 보겠죠. 보고 AI 논란, 수익성 논란 다 보고 해소되고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들어가느냐. 이게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미국 시장 3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코 이게 좋습니다 말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쵸, 네.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대응할 수 있는 현금만 지금 있다면은 다음 주에 해볼만 하다라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의 느낌은요. 이건 느낌인데 보고 나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코스닥 쪽으로 갈 확률은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서열이라는 특성 자체가 대부분의 자금 집행의 의사결정을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내가 집을 팔까? 혹은 뭐를 살까? 땅을 팔까? 살까?
이런 거 아시죠? 그러면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활동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코스닥의 상승을 보셨지 않습니까? 개인들 들어온 거죠. 개인들이 코스닥 150 ETF 산 거죠. 이런 식으로 설 이후에 그것들의 그 자금의 동향이 또 그쪽으로 바뀔지는 저도 안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즉 모든 상황 반영을 열어두고요. 일단 설은 편하게 보내오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부장님과 함께 하니까 다시 리뷰해 보도록 하죠. 박현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